예, 태풍 쏠릭의 세력이 크게 약화해진 채로 호남과 충청을 지나 강원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진로를 일찍 동쪽으로 틀면서 예상보다는 위력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네, 태풍 상황과 피해 정도 사회부 박효정 기자 그리고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김 기자. 태풍 아직 한반도를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제주 쪽에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바람과 비 피해가 제주 쪽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사실 제주 서쪽 해상을 가장 가깝게 근접을 했고 이후에 이제 서해상으로 느리게 북상을 하면서 주로 피해를 남긴 지역들이 제주와 호남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주 한라산에 초속 62m, 굉장히 기록적인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역대 강력했던 태풍을 꼽는다면 태풍 매미와 그리고 산바가 있을 텐데요. 당시에 제주 지역에서 초속 60m, 그러니까 역대 1위의 이 바람 기록이 초속 60m입니다. 근데 어제 한라산에서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초속 62m가 불면서 이 태풍 매미와 산바급의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바람이 제주 지역을 강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또 물폭탄도 쏟아졌습니다. 한라산에서는 1000mm가 넘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밖에 제주 시내에서도 역시 300mm 안팎 정도. 그래서 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남겼고 호남 지역에서도 역시 초속 한 15에서 20m 정도 강한 바람이 불었고 이 비 역시도 이제 한 200mm 안팎 정도. 그래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와 호남 지역에 강한 비바람을 남겼습니다. 예, 피해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첫날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된 상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인명 피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제 저녁 8시쯤에 전남 고흥군에서 이제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예. 지나가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이 정도까지 돼서 지금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직계한 바에 따르면 말씀하신 제주도에서 한 명 실종된 것 그리고 이제 2명 부상입니다. 어제 중학생하고 그리고 그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한 명은 또 30대 남성은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주 뭐 큰 피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긴 하지만 예. 앞으로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제 뭐 실종된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 직후에는 기상이 너무 나쁘고 이제 파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색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제주가 어느 정도 영향권에 벗어나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서 어느 정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식으로 잡힌 게 실종 1명, 부상 1명 정도 잡힌. 네, 2명 부상에 실종 1명입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글쎄요. 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재산 피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전 피해도 있었다고 그러죠? 예. 네, 정전은 좀 제주 중심으로 많았는데요. 일단 이제 태풍이 이동하면서 제주에 피해가 집중이 됐다가 오늘 새벽부터는 좀 전남으로 확산되는 곳 있거든요. 네, 제주 먼저 보시면 이제 정전 가구 수는 12만 가구로가 기록이 됐고요. 예. 또 양식장 부서지고 또 이제 막 방파제에 나가 있는 시설물이 떠내려가거나 그런 사고도 많았습니다. 또 비가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제 물이 샌다거나 역류한다거나 이런 신고가 68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전남 지역 살펴보시면요. 오늘 새벽까지 163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에 물이 샌다 이런 침수 신고가 많았다고 하고요. 예. 정전 피해만 살펴보시면 2만 6천 건 집계가 됐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건물 간판이 떨어지거나 뭐 가로수가 꺾이거나 이런 피해 신고가 60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여객선과 항공편도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국립공원 21개 모두 통제가 되고 있고요. 제주 올레길 역시 여전히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태풍이 사실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수도권, 한반도 정중앙을 좀 관통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좀 예상보다 빨리 꺾여서 좀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사실 뭐 예상대로라면은 충남 지역에 상륙을 해서 수도권 지역을 새벽에 관통을 한 이후에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후 정도 돼야 이제 강원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사실 예상보다 빨리 동쪽으로 진로를 틀었죠. 예. 그리고 워낙에 느린 속도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지역, 특히 이제 목포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됐고 이후에 느린 속도로 역시 이제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역시 이제 빠른 속도입니다. 어제는 이제 시속 거의 4km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태풍으로 본다면은 해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 이후에 내륙으로 들어와서는 현재는 시속 30km. 그래서 제대로
속도를 내면서 이제 내륙 지역을 대각선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를 지나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지났고 그다음에 충북을 지났고 충북과 그 경북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오 무렵쯤이 되면 강원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서요. 그때쯤이 되면은 이 한반도의 내륙 지역 대부분에서는 태풍의 직접 영향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다만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원도 쪽으로 동풍이 불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으로 인해서 비가 계속 내리게 되거든요. 강원도 지역은 계속해서 오후 정도까지는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기자, 태풍이 언제쯤 이제 완전히 한반도를 빠져나갈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소형 태풍으로 좀 변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심하기 힘들다. 심지어는 오히려 안심했던 부산과 영남 지역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남 지역들, 부산이라든지 통영 뭐 이런 지역들은 사실 초속 15m,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태풍이 충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빨리 호남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까운 영남 지역이 그러니까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특히 이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충남을 지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서해안 높이까지 올라오게 됐다면 이 수도권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수도권은 이제 태풍에서 좀 멀어지면서 사실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많은 비가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풍의 12시에 이제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현재 이제 충청 지역들, 그다음에 영남 일부,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강원 지역이 한 낮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영동 지방은 300mm가 넘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이 강원도는 지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 특히 이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난 태풍 삼바 때도 역시 태풍이 내륙 지방을 관통해서 강원도로 들어갔었는데 강릉 지역에 하루에 800mm, 역대 1위에 달하는 굉장히 큰 물폭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강원 지역은 폭우 대비를 오늘 낮까지는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밖에 서울, 경기는 20에서 60mm 정도 비가 더 내리다가 오늘 낮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강원 영동 지역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좀 더 남은 시간 동안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태풍 피해가 클 것으로 처음에 많은 예보가 됐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었고 학교에서도 임시 휴교령도 내려지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대비를 하자 이런 게 이제 기본 정부 방침이었기 예. 때문에 교육부도 거기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어제 일단 이제 충북에서 가장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가장 확실시되면서 이제 충북교육청에서 모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휴업한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서울과 인천 경우 좀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는 빼고 제외한 다른 모든 교육기관에서 휴업을 명령을 했습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요.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7,800곳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려지긴 조치긴 하지만 이제 예. 맞벌이 부부 중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예. 이제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회사는 안 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휴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IT 기업 중심으로 내려졌는데요. 게임 기업 넥슨에서는 오늘 휴무하기로 했고 그리고 카카오는 재택근무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 재난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휴업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저도 처음 본 것 같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김 기자, 아까 김 기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주 서쪽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시속이 굉장히 나지 않으면 속도가 내지 않으면서 그쪽에 있었는데, 자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고 또 정체 현상이 있었던 게 지금 올라온 20호 태풍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 쌍크리 태풍이라고 하던데 그 태풍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역시 20호 태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20호 태풍이 일본 오사카에 상륙을 해서 이미 내륙 지역을 관통을 했고요. 독도 해상까지 현재 진출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이렇게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동시에 받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모습이었고 그만큼 이 진로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호 태풍이 이 일본 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한반도에 올라오는 태풍의 이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일본의 중심을 둔 고온다습한 공기덩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여름철 폭염을 불러오는 것인데요. 이 19호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측대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20호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이로 뚫고 지나가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수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태풍이 갑자기 올라오다가 동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갑자기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중심에 올라가다 멈춰버리게 된, 그러니까 방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0호 태풍이 올라가면서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반시계 쪽으로 방향이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반도 쪽으로 북동풍을 계속해서 불어넣게 됐는데 예. 이 19호 태풍 바로 위쪽으로 북동풍이 계속 불다 보니까 19호 태풍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 북동풍에 막혀가지고 갈 곳을 찾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서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제주나 이 전남 해안 지역에 방황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반도까지 올라와서는 이 편서풍 지대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바람을 따라서 태풍이 동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올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태풍이 편서풍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황도 하게 됐고 속도도 느려졌고 갈 곳도 잃었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호 태풍에 이끌려서 동쪽, 그러니까 목포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 대비 태세는 또 어떤지 좀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상청이 태풍이나 호우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행안부에서 결과를 갖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위기 경보 단계가 4개가 있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심각 단계라는 것은 태풍에 따른 재난이 이미 발생했거나 이제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내려지는 건데요. 이제 행안부에서는 어제 오후에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자체로 각각 내려가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를테면 재난을 분석해야 되고, 뭐 누군가는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이제 복구 작업을 돕는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일사불란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사회부 박혜정 기자 그리고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